네, 안녕하십니까. 엘리엇입니다.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네, 저도 이제 막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오늘 나온 빅뉴스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그 차이를 제가 딱 집어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. 제목, 코픽스 급등, 기준금리 이격도 확대, 이주열 보고 있나? 네, 씩 웃고 있는 게 요번에 금리 안 올린 거 조금 멋쩍은 듯 하죠? 네, 11월에 뭐 99.9% 다들 올린다고 하니까, 또 이수열 총재 입으로도 그랬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자,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변했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여러 가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. 자, 뉴스를 먼저 볼게요. 오름세 뚜렷한 코픽스 금리 최대 0.14%포인트 상승. 신규 코픽스 1.16으로 올랐대요. 1.02에서 1.16으로 올랐어요. 0.04%포인트 올랐죠. 뭐 잔액 기준, 신잔액 기준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가 중요하죠, 우리한테는. 자, 그 다음 또 다른 뉴스를 또 하나 볼게요. 이번에는 이제 수치가 나왔길래, 자, 신규 취급의 코픽스 0.14% 상승 볼까요? 7월 달에 0.95였어요. 그 다음에 8월 달에 1.0이었어요. 이번 달에, 9월 달에 1.16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난달 거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게 플러스 0.7이 올랐죠? 네, 0.7. 여기서는 얼마 올랐죠? 여기서는 1.14 올랐네요. 그러니까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? 지난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이 금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막 반영되는 게 이제 시중에 반영이 되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 데이터를 한 달치지만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동안 보던 차트를 업데이트 했습니다. 자, 이거 상당히 차트가 좀 복잡하죠? 잠시만요. 네,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딱 끊고 조용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 목을 가다듬느라고 마이크 무금 누르는 거예요.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.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장비도 이번에 바꾼 장비가 너무 마음에 들고 편하고, 근데 이번에 영상을 아까 인트로 영상 보셨듯이 경쾌하죠? 제가 18개 중에 2개를 지금 바꿨거든요. 나머지 바꾸는 순서대로 해갖고 좀 경쾌한 걸로, 중흥할 때도 있지만 지금 경쾌한 걸로. 자, 이 차트는 하나, 둘,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건데, 자, 일단 요게 주택가격 지수예요.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,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, 뭐 전세도 있고요, 지방 아파트도 있고요, KB스타 100 인덱스도 있고요. 예, 어쨌든 아파트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, 요걸 보려는 거예요. 요거 그냥 이렇게만 봐가지고는, 그것도 따로따로 떼어놨고 뭐 하나씩만 보지 말고 금리를 죄다 모은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있고요,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있고, 그 다음에 국고채 3년 하는 추정치, 기준금리 추정치, 제가 요거 까만 건 제가 추정한 거예요. 그 다음에 CD금리, 코픽스 신규금리, 그 다음에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나눈 거, 이렇게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, 어쨌든 이렇게 합친 게 요거예요. 다시 볼게요. 자, 이 차트는 1번 차트에다가 2번 차트에다가 합치니까 요 차트가 된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요것만 볼게요. 헷갈리니까.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렇게 보세요. 주택가격이랑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주택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자, 일단 요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요 빨간 게 기준금리입니다. 아니, 코픽스 금리예요. 빨간 게 코픽스 금리. 이렇게 내려오고요. 이렇게 쫙 일부러 계속 끝까지 그릴게요. 이렇게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두색, 요 파란 거 있죠? 요거는 미국 기준금리예요. 엄청나게 미친 잉글리시 그냥 띄고 있네. 그렇죠?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는 등락이 덜 심한데 그래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뚝 떨어지고 서프라임 때 반등했다가 또 쭉 빠졌다가 올랐다가 잠깐 내리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제로금리 0.5%까지 내렸죠. 그러다가 한 15개월 동결 했다가 8월 달에 올리고, 그 다음에 9월 달, 10월 달 동결. 9월 달은 안 열렸고 10월 달은 연달아 올리기, 그러니까 아마 안 올린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요.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 넣은 것만 볼게요. 넣은 것만. 자, 보세요.
여기에 이만큼 올랐죠. 이만큼 올랐죠. 이게 7월달치예요. 7월달치. 7월에서 8월, 그러니까 이게 8월이구나. 8월 올린 거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좀 많이 올랐죠. 이거는 9월이에요. 9월. 지어보면 이때 오른 거에 비해서 이때 많이 올랐죠. 코픽스 금리가. 그렇잖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는 8월 달에 올리고 9월 달, 10월 달은 그냥 그대로죠. 그 다음에 11월 달에 올리는 걸 제가 이건 예상치예요. 예상치. 자, 그러면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랑 기준금리랑 차이가 벌어졌죠. 그쵸? 이때는 보세요. 이때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얘가 탁 지켜옴으로 인해서 차이가 좀 줄어들었죠. 그거를 표시한 게 요걸 표시한 게 요거예요. 요거. 표시한 게 분홍색이에요. 분홍색. 자, 이걸 좀 크게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기준금리가 여기 있고 코픽스 금리가 여기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. 그러다가 좁혀지죠. 좁혀지잖아요. 계속 좁혀지잖아요. 이게 계속 좁혀진 게 요거예요. 요거. 그 다음에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랑 거의 늘러붙다시피 했죠.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거예요. 1에. 1%밖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이거 나눈 거예요. 기준금리가 분모고 코픽스 금리가 분자예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리 차이만 얘기하면 그 높은 수준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낮은 수준에서는 달라붙거든요. 그래서 비율로 계산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1%에서 1.1%까지 그러니까 배율이죠. 배율. 1배에서 1.1배까지 요까지가 아주 정상적으로 늘러붙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기준금리가 안 오르는데도 얘가 팍팍 치켜 올라갔죠. 그러니까 얘가 이게 툭툭 치어 오르죠. 이렇게 툭툭 치어 오른 게 이거예요.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슝 내려오는데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죠. 그러니까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얘가 떨어질 때 얘는 살짝 올랐으니까 또 차이가 또 그렇게 확 벌어지겠죠.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데 기준금리도 내려가죠. 근데 코픽스 금리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는데 기준금리는 엄청 내려가잖아요. 이 차이가 엄청 벌어졌죠. 이때는 조금해.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격률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. 여기까지 2.12배. 코픽스 금리랑 기준금리랑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. 즉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코픽스 금리를 움직이면 기준금리와의 이격률 좁혔다 넓혔다 하는 걸 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 금리를 정하는데 은행연합회에 속해 있는 메이저 은행들이 지분이 다 외국계가 주인이다.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도 맘만 먹으면 외국인들이 코픽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기준금리를 금통위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정함으로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. 즉 이주열 총재도 거부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있고 내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. 자, 근데 오늘 제가 주안점은 뭐냐면 코픽스 금리가 조금 오르는데 기준금리가 0.25 올랐잖아요. 팍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차이가 확 좁혀지죠. 이때는 차이가 벌어졌잖아요. 이때는 좁혀졌을 거 아니에요. 얘가 올라갔어도 얘가 더 올라갔으니까. 그러니까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. 배율이 1.36배로 떨어졌어요. 1.36배로 1.9배에서. 근데 이번에 금리 안 올렸죠. 이번에 금리 안 올렸잖아요. 근데 오늘 코픽스 금리 올라갔죠. 그러면 차이가 이 정도 차이에서 이 정도 차이로 벌어졌겠죠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. 이게 최종적인 오늘자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이격률이에요. 자, 이해 가시죠? 자, 그러면 얘의 정상적인 범위는 뭐냐면 얘의 역사적인 정상적인 범위는 여기에요. 여기 요 부분이에요.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. 그쵸? 과거에도 이랬단 말이에요. 이게 꼭 위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랄까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내려올라다가 다시 올라갔죠. 그러면 얘를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? 얘를 지금 여기까지 끄집어 내려야 돼. 요 분홍색을. 이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코픽스 금리가 분자가 내려가거나 분모가 올라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적으로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. 자, 그럼 나머지 차트 좀 볼게요. 관련된 차트. 자, 다시 보면은 이 차트는
주택가격 지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따로 만들었는데,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CD금리, 코픽스금리, 국고채,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거의 이격률을 이렇게 나눈 거다. 여기 코픽스 나누기 기준금리, 즉 현재 최종 스코어 1.55배예요. 이게 벌어진 거예요. 1.3 좀 전에 봤을 때 1.36이었잖아요. 근데 최종 오늘자로 보면 여기 숫자는 안 써있지만 여기는 써있네. 1.55배로 벌어진 거예요. 이 벌어진 걸 좁혀야 된다. 그러면 기준금리가 밑에서 올라가거나 코픽스 금리가 위에서 내려오거나. 근데 여러분들 코픽스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몇 달 동안은 상생할 수가 없겠죠.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. 물론 이번 달에 한 템포 쉰 거는 있지만 다음 달에는 계속 올리면서 앞으로 이번 9월 8월 달 거 빼고 4번을 더 올린다. 그러면 1.75까지 갈 것이다. 그래야지 우리 이번에 금리 인하하기 전에 직전 고점이 여기가 1.75거든요. 다른 차트 볼게요. 이게 합친 차트예요. 요거는 10년물 국채금리 요거 저항선을 요번에 돌파한 거 얘기했죠? 살짝 지금 돌파한 다음에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데, 장기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하향 상승 추세라고 봐야 돼요.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서 이 차트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요거였죠.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, 요거 빨간 거, 변동금리 비중. 여기가 50%예요. 50%. 여기는 82%예요. 즉 변동금리랑 기준금리랑 대출 받는 사람이 반반씩이었는데 50%였는데 한 2년 사이에 변동금리가 82%로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18%로 내려왔어요.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격이 크겠죠. 고정금리였으면은 이자를 더 안 내도 돼.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나중에는 내야겠지만 당장은 뭐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. 근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올라가는 족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이 차트도 좀 복잡하죠. 이 차트도 이거는 금리 차트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주택가격 지수랑 여기 변동금리 비중 합친 게 요거예요. 다시 볼게요. 요 차트는 배경을 순서를 다시 할게요. 순서를 이걸 42로 해야겠구나. 잠깐만요. 다시요. 자, 이거는 배경에 주택 가격이 있고 이제 축이 남아가지고 제가 변동금리 비중과 고정금리 비중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한 게 요건 새로운 금리 차트와 여기 환율도 같이 있네. 환율이랑 금리랑 같이 있는 차트, 아마 이 차트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, 어쨌든 환율도 넣었네요.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. 물론 한 2, 3일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. 1200원 딱 장중에 터치하고서 눌림목. 결국은 뚫고 1300원, 1400원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장기금리가 뚫었어요. 자, 이거를 합쳐서 보는 게 요거예요. 같이 보세요. 나중에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CPI 상승률, 여기가 2%거든요. 2%. 지금 2%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. 여기서 2%에서 확 전년 동월비가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. 왜? 미국이 안 올리는데도. 근데 지금 미국이 안 올리는데도 우리가 8월 올리고 또 11월에 올린다고 하는 이유가 요 물가 상승률 때문이에요. 그동안은 여기는 올랐어도 2% 미만이었다고. 1.5%, 1.3% 괜찮아. 근데 2% 넘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. 거기다 어저께 오늘 보니까 유가 82달러 돌파했더라고. 그것도 속보할까 하다가, 81달러 했으면 됐지 한 85달러나 하면 그때 가서는 한번 할까. 자, 그 다음 차트. 이건 기준금리 갖고 기준금리 올린 거. 이거 참고로 제가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다운받으시라고 세트로. 항상 저는 세트를 좋아하거든요. 자, 요거는 2006년도 말 2007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꺾일 때, 그때도 처음에 시중금리 올라갈 때는 별 부담이 없이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 다다르니까 얘가 꺾이더라. 근데 지금도 작년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죠. 주택담보대출금리, 가계대출금리, 신용금리 앞으로 더 올라요. 그러면 얘처럼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,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얘가 못 견디고 꺾일 거다. 이거의 부담이 누적돼 갖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는 거. 지금이 그런 시점 아닌가. 지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거든요. 이때도 금리가 가속도가 더 붙었네. 올라가는 가속도가. 이때도 올라가는 가속도가 더 붙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. 그러니까 여기
노무현 대통령 고점일 때랑 문재인 대통령 고점일 때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. 이때는 8.5년, 지금은 8.8년인가 8.7년인가 조금 더 길어요. 한 두어 달 정도 더 올랐어요. 근데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코픽스 급등했습니다. 기준금리 이격도는 그래서 확대가 됐습니다. 이주열 보고 있냐? 11월에 금리 올리는 거. 어쨌든 코픽스 금리가 올림으로 인해서 이격률이 확 벌어졌다.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코픽스 금리를 끄집어 내리든가.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. 지금 상황에서는. 아무리 생각해도. 아니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기준금리를 올리든가. 자, 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기준금리를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여기 아무렇게나 커피 블랙입니다. 약간 스윗 블랙이에요. 약간 달짝지근, 아주 달진 않아요.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. 자, 이번에도 음악을 트는데 아직 제가 서툴러요. 그래서 음악 나오죠? 네, 오늘도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부동산 공부, 경제 공부 많이 하시면서 엘리엇과 함께 공부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 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명을 안 켜놨으니까 이게 껌껌하네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